자, 공부를 많이 해왔으니까 문제 좀 풀어볼까요? 시험 대비해서. 일단 그 영어 20문제 이제 전체적인 그 구성을 보면 평균이에요, 평균. 문법 4개, 어휘 4개, 생활영어 2개, 독해 한 10개, 9개에서 13개 정도 이렇게 나는데요. 요번 이제 가장 가까이는 경찰직 3월 달에 있을 거고요. 국가직이 4월에 있고, 이제 특수직렬, 기상직이니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있긴 한데, 지방직 6월 달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은 다 그거 시험 대비하는 거죠. 취미생활이요, 이거? 거기다 맞춰줄 테니까. 그렇다면, 얘는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생활영어는 그닥,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대비한다고, 어디 가서 생활영어만 따로 남아있는 책이 있어요. 이만한 거, 두꺼운 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생활영어는 어휘입니다. 어휘 또는 관용어구나 이런 막 심각하게 어려운 어휘는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독해? 저랑 이제 2달간 할 건데 2달간 문제 푼다고 갑자기 확 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꾸준히 여러분이 속도와 정확도를 갖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확인만 해주는 시간이에요. 2달간.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3, 4월에 갔을 때는 이제 오류가 되는 거, 오차 범위를 좀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둘을 이제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해줄 건데요. 문법이 어느 정도 나는 이론이 됐다. 근데 문제만 풀면 맨날 틀린다. 환장하겠다 이런 거예요. 문법이요, 작정하고 잠깐 창가에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는데? 나 책상에 비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조명바를 싫어해서. 2가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이 됐는데 문제만 풀면 자꾸 틀리는 그거를 없애야 되고요. 2번째는 어느 정도 했다고 했는데 놓친 게 있어. 그런 거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 다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위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보면 문법 먼저 나오죠? 1페이지 펴보세요. 문법 총정리 핵심어법 55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점 정리해 준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고요. 자, 무리스럽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만큼 제가 일단 실어놨어요. 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법 총정리를 할 건데 예문으로 간단하게 OX 정도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문법 총정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거기 제목에 문법 이론이 있어, 내용이. 1번, 대열 구문의 수일치. 무슨 얘기야? 대열은 문장 주어 자리에 와 있지만 얘는 주어가 아니죠? 부사잖아요. 도치가 되죠? 그럼 뒤에 나오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 문장 누가 주어야? 커피 머신이 주어이기 때문에 is 써야 되는 거고요. 2번째 문장은 a few misunderstandings가 주어니까 have 써야 되고요. 그럼 3번째 문장은 O냐 X냐인데 something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준동사 같은 애들은 특별한 경우 이런 대열 구문에서는 주어로 보지 않는 겁니다. 명사형만 주어로 보는 거기 때문에 something은 단수 취급이니까 seem을 S 붙여야 되죠. seems. 자, 2번 해석에 유의해야 할 완전자동사.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뜻으로 가면 틀린다는 얘기야. 자, pay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은 목적어 와가지고 지불하다야. 돈하고 관련된 거야. 그런데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아 이거 오늘하고 딱 맞네. 밤새 눈이 왔어요, 여러분. 밤새 눈이 왔어요. 그렇잖아. 밤새도록 눈이 아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깜깜해도 밤, 먹는 것도 밤,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눈, 신체 일부도 눈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색은 하얀 색깔의 페이라고. 그런데 어머나. 에이? 야, 페이 어떻게 쓰는 거야? 페이, 응. 사람이 행위자여서 동작의 대상이 나와서 을 지불하는 거야. 타동사로. 이땐 타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사물 성격이고 문장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자동사로 쓰여요. 그러면 이 페이는 하얀색 페이가 아니라 색깔 좀 바꿔볼까? 빨간색 페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 다른 뜻도 되고 이건 수동태도 안 되는 거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에 유의해야 될 완전 자동사의 첫 번째 의문은 it 삼각형. 지금 교재 7페이지 2번 하는 겁니다. it 삼각형, to be 삼각형. 그럼 it은 가주어고 to 부정사는 진주어니까 거기 is paid 자리는 동사 자리야. 그럼 완전 자동사밖에 안 되고요. 면접에서는 겸손한 것. 이게 지불된다. 말이 안 되죠. 면접할 때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pay야. 그래서 is paid는 안 되고 pays라는 능동형만 가능한 겁니다. 이때 pay는 이익이 되다, 수지가 맞다 이런 뜻이에요. be lucrative, be profitable 뜻이에요. lucrative는 어휘로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뭔 말인지 알죠? 같은 pay가 아니라는 거,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라는 거, 수동이 안 된다는 거. is paid가 틀린 거고 pays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will probably never learn who stole the books but it. 자, 우리는 어쩌면 전혀 모를 거다 누가 그 책을 훔쳐갔는지. 하지만 당분간 그거는 매더 물질이다요? 문제다요? 중요치 않을 거다요? 중요치 않을 거다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러는 문제나 물질일 텐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거만 가능한 건 매러. 그 매러는 be important의 뜻이에요. count도,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뜻에 주의해야 될 완전 자동사로 가는 거예요. count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타동사로 여기다 쓰면 뭐뭐를 계산하다, 세다, 헤아리다인데 사물이 주어여서 여기다 쓰면 얘랑 똑같이 be important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do는 무엇을 하다야. 대표적인 뜻이 사람이. 그런데 주어가 사물일 때는 하다가 안 될 거예요. 다른 뜻이 될 거고 반드시 위를 동반해서 다닙니다. 이때 do는 충분하다, 좋다, 만족할 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뭐 be good, be enough 이 정도 뜻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work는 자동사로 쓰여요.
일하다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작용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 효과가 있다니까 be effective 정도의 뜻이 될 거라고. 이런 게 이제 의미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땐 절대 수동형 BPP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3번도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Their new model car, 그들이 내놓은 신형 자동차는 like hotcake, 형광펜. 요게 우리말로 하면 날개 돋친 듯이야. 그러면 차 가치가 팔리는 거지. 날개 돋친 듯 팔린다. 그러면 한국말로 했을 땐 뒤에 걸 써야 맞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제 셀만 갖고 해볼까? 요거 그대로입니다. 색깔이 완전 다르지. 셀도 자동사, 타동사 다 있습니다. 셀도 자동사, 타동사 다 있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다 그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팔리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도 분명히 물건일 텐데 똑같이 사물 셀인 거랑 얘랑 뭔 타이점이냐면 얘도 뜻은 한국말 잘 안 쓰는데 팔리다야. 자동사로 팔리다야. 즉 모양은 능동의 형을 띠고 자동사지만 뜻은 수동의 뜻을 지니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 팔다라는 타동사를 수동으로 만들어서 팔리다라는 형태를 취한 거야. 어떤 차이점이냐면 요거는 뒤에 주로 부사의 수식을 받아서 누가 사가는지는 모르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특정 행위자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날 때는 왼쪽을 쓰는 거야. 이해돼요? 그 집은 탐이 사갔어. 그럼 탐한테 팔린 거야. 그럴 때는 왼쪽을 쓰는 거고요. 지금처럼 그들이 내놓은 신형 자동차가 날개 돋친 듯 팔려. 그럼 누가 사갔는지 알아 몰라. 누구나 사가는 거잖아. 그럴 때는 요걸 쓰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못 쓰는 겁니다. 일반적인 성형. 특히 형광펜 칠하고 한 이유는 부사의 수식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The road sign, 그 도로 표지판은 다음과 같이 읽혀져.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읽고 그런 거야? 누구라도 보면 그렇게 읽혀진다는 얘기야? 누구라도 보면 이것도 수동으로 안 되고 그냥 reads라는 자동사의 형태를 취하고요. 뜻은 읽혀진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쓰여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그거 1번부터 100번까지 하면 이만한 300에서 400페이지짜리 영문법 책 한 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딱 100개로 예문으로 총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자, 얘도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사갔나 봐. 이 소설 요거 아까 핫케이크는 날개도 친 듯 그랬지. 요건 불티나게야. 이게 들뿌리니까. 이 소설 불티나게 팔려. 그럼 누가 사갔는지 알아 몰라.
그럼 위에 게 아래 게 빙고. 잘하는 게 아이고 금방 잘하네. 이 문법이 약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잘 모르거든요. 실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영작으로. 리드 나왔어요. 리드. 7급, 아니 9급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000 세탁이 잘 돼. 그럼 누군가가 하는 게 누구라도요? 위에 게 아래 게. 그렇죠. 자동사, 타동사 다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사전을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가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사는.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동사를 공부할 때 동사를 하나로 고정시켜 놓으면 절대 문법 구조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다음 얘기는 뭐냐면 물론 둘 다 자동사야. 자동사라고. 자동사인데 왜 두 개로 나누냐면 그냥 자동사도 있고 주어의 상태 설명하는 불완전 자동사도 있는 거다. 뭐 용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얘는 오로지 완전 자동사로만 쓰이고 얘는 불완전 자동사로만 쓰이고 이런 건 없는 거라고. 자동사면 다 될 수 있는 거야. 어떤 애든 상관없다고. 불완전까지도 다 쓰이는 거라고 자동사라고 하면.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를 그 개념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요 놈을 꾸미느냐 얘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쓰는 품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 놔야지 동사를 정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해놓고 써야 되는 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쓸래, li로 끝나는 부사에 쓸래라는 게 이제 문법의 판단을 묻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동사 꾸미니까 당연히 부사 써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는 안 된다는 얘기고 주어, 명사나 대명사의 상태를 설명할 땐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확장되면 마찬가지로 타동사도 두 개가 되는 거지.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근데 완전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 불완전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는 없는 거야. 타동사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라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주어, 타동사, 목적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불완전 타동사니까 목적보어가 꼭 와.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거지 정해놓는 건 아니라고 동사는. 그래서 여기 오는 애가 얘를 꾸미느냐 여기 오는 애가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쓰는 품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 부사의 역할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동사 설명하면 부사 써야 되고 형용사 안 되는 거고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 써야지 부사 쓰면 안 돼.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이런 경우는 빼보면 되죠. 부사는 문장 구조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얘를 빼서 문장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부터 잠깐 해볼까요? 9페이지 먼저 잠깐 보세요. 한 문장 먼저. 9페이지 15번. 그러니까 번호 보시면 돼요. 문법 15번. 15번에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의 목적보 이렇게 돼 있지. 그 용어는 안 중요한 거예요. 문장부터 봅니다. their reaction 주어 표시. made 동사 표시. 미 목적어 표시. 손으로 다 가려 뒤에. 그것만 갖고 문장 되나 볼까요? 그들의 반응이 날 만들었다. 말 돼, 안 돼? 그럼 거기 빼야 될 요소야 꼭 써야 돼.
그럼 부사야, 형용사야? 형용사를 쓰는 게 sad. 날 슬프게 만들었다. sadly 쓰면 안 되는 거야. sadly 쓰면 made 꾸며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뒤로 가봐. 아니, 뒤로 가봐? 앞으로 와봐. 7페이지. 자, 4번 볼까요? She grew. 자, 뭐, grow는 완전 자동사로 쓰이면 잘하다도 되고,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면 뭐뭐해지다도 돼. 이건 문맥 파악해야 되죠. 뒤에 with his constant excuses. 그 녀석이 자기 의무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핑계대는 거에 그녀는 참을성 없이 성장했다야? 참지 못한 거야? 그럼 그리우를 꾸며야 돼? 그녀의 상태야? 그녀의 상태가 된 거지? 그럼 앞에 거 써야 돼? 뒤에 거 써야 돼? 앞에 거 쓰는 거예요. impatient. 이때 그리우는 become의 뜻이 되는 거라고. 잘하다 성장하다가 아니라고 완전 자동사로. 자, 두 번째 manly strongly 앞에 look 형용펜. 자, 감각동사라고 하는데요. look, feel, taste, smell 이런 거 알죠? 다 감각동사. 얘네는 이거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얘네들은 둘 중 하나를 써야 된다면 꼭 형용사만 가능한 애들이야. 알죠? 안 써도 감각동사가 뭔지 5개. 그런데 둘 다 li로 끝났지. li로 끝나면 거의 90% 이상은 부사라고 보면 되는데 하얀색 li도 있고 빨간색 li도 있어. 하얀색 li는 부사예요. 그건 li를 지워보면 돼. 형용사 플러스 li는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li가 다 부사는 아니야. 간혹 명사에다 li 붙이면 형용사도 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li를 지어보면 man은 명사고 strong은 형용사니까 strongly는 못 쓰는 거고 manly만 가능한 거예요. 다음 문장. 맞느냐 틀리느냐. appears 삼각형. appear나 seem은 뒤에 to be를 생략하고 쓰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나 명사만 와야 되기 때문에 리들 모어는 잠깐 가로쳐보면 nicely가 틀린 거예요. li 빼야 됩니다. 자, 요거는 문법 따지지 말고요. 하나의 수고로 외우십시오. 마지막 예문은 뒤에 굿 형광펜. 굿이라는 형용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문맥에 맞게 당신의 신용카드는 내년까지 유효하다라는 짝꿍이요. 굿하고 같이 다녀서 유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는 홀드굿이에요. 수고로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문법이 아니라 훨씬 더 편해집니다. remain valid랑 같은 거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5번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we came back home.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만 갖고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상으로 따지면 원래는 부사를 써야 돼.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라 내가 형용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 구조상 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앵그릴리를 쓰면 came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오냐면 2시간 동안 교통체증하고 씨름하다가 화가 나서 집에 온 거죠. 그러면 돌아올 때의 방법이 화나게 막 옮겨 빵빵 이렇게 옮겨 화난 상태로 온 거야. 그럼 형용사 써야 되는 거 앞에. 그 다음에 he married. 그는 결혼했다. 무일푼으로. 그러면 결혼하는 동작이 무일푼이요? 그 사람의 상태가 무일푼이요? 그래서 pennilessly가 아니라 penniless라는 형용사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영문법 설명하는 학자들이
원래는 보어 자리가 아닌데 주어를 보충 설명했기 때문에 유사보어, 준보어라고 부르는데 용어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칠판에 그림 그려준 걸로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론만 따지면 됩니다. 알았어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아까 말한 감각동사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옵니다. 펠트 삼각형, 가로 앞에 6번. 형용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룩스 삼각형. 명사가 오면 like를 꼭 붙여야 됩니다. like 플러스 명사입니다. 맨 뒤에 거 like 마달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 유락형과 같은 스타일의 출제자가 한번 어렵게 내볼까? 이렇게 하고 냈을 때 감각동사 중에 얘네도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그러면 반드시 형용사 써야 되죠. 맛이 나다 냄새가 나다. 명사 오면 like를 쓰겠지. 당연히 지금 look, feel 이런 거 다 like 플러스 명사인데 이거 쓰려고 내가 이거를 내지는 않겠지. 왜? 아까 어렵게 내면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이 둘은 like 플러스 명사를 잘 안 씁니다. 굳이 얘가 안 나오면 얘를 쓰기는 하지만 말 자체가 뭐뭐처럼 맛이나 뭐뭐처럼 냄새나는 좀 이상한 경우. 잘 보세요. 야, 그 빵 페인트처럼 냄새나, 그 빵 마늘처럼 맛이나 이상하지? 그냥 동일한 성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방에서 페인트 냄새나, 빵이 마늘 맛이나 이런 거라고 어부 쓰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문법을 물어봤을 때 어떤 전치사 쓸래? 라고 했을 때 어부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명사가 나왔을 땐 smell of, taste of인데 여기서 한 말씀. 요건 이제 제가 편입을 20몇 년 이상 가르쳤기 때문에 고급 어법에 해당하는 걸 잠깐 설명해 준 거고 실제 이제 공무원 시험 문법에서는 잘 들으세요. 얘네들 다음에 like 플러스 명사를 쓴 문장을 만났어. 그럼 문법상으로 오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데 혹시라도 빈칸 한 성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했는데 출제자가 작정을 하고 1번에 like 4번에 of. 그럼 뭐 골라야 돼? of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번에 like 쓰니까 뭐부터 아우 웬 떡이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가지고 like 콕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나 like 플러스 명사 썼다 해서 틀린 건 아니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빈칸 한 성으로 혹시라도 나면 여러분은 과감히 of를 건져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문법에서 이런 대한민국 최고 높은 수준의 어법까지 이야기 해줄 때도 있어요. 가끔은 혹시라도. 자, 그 밑에 요거 영문법에서 세 번째 문장은 이거 잘 나옵니다. 독해형으로 왜 다음 수능식으로 밑줄 친 애가 어색한 애 고르시오 할 때 이거 잘 나오거든요. 앞에 it 동그라미 look 형광펜 아까 like 온다 그랬지. 명사 오면 like 온다 그랬지. 근데 명사 왔어요? 주어 동사 왔어요? 그럼 as if 쓰는 거예요. 결론. it look that은 절대 안 됩니다. it look 여러분 it 다음에 look이 나왔는데 that이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it looks that이란 말은 없습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that은 확실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 if, 절로 가면 as if만 가는 거예요. look 뒤에는. 이렇게 look이 여기서 영문 문법 하나 더. 그 경우도 마찬가지고 look 사운드 같은 이렇게 형용사 와 있죠. 예? 지금처럼 it, look, as if 이런 식으로 딴 건 as if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뭐뭐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게 성립됐을 때 얘 영문법 시험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진행 불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it is looking as if는 안 된다는 얘기야. 진행 불가동사의 왜 상태를 나타내는 애는 진행형이 안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문장은 사운드 삼각형. 어가 나오는 얘기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like 꼭 써야 되고요. 사운드 like. 그 밑에 like full 걔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불편함을 끼쳐서 미안한데 7. 전치사와 함께 쓰면 틀리는 삼형식 완전 타동사 이렇게 하고 페이지가 바뀌지. 나는 이렇게 안 해놨거든. 내가 편집할 때는. 요게 이제 이메일 보내고 다시 인쇄소로 보내면서 용지가 좀 달라지면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프로치 삼각형. 제가 이런 말 쓸 때 잘 들으세요. 오로지 이런 말 써. 오로지. 오로지 타동사로만 쓰입니다. 전치사 안 됩니다. to 지우시고요. 디스커스 얘도 타동사로만 쓰입니다. 앞에 거만 가능합니다. answer 자동사 타동사 다 됩니다. 여러분 저랑 문법 한 사람들은 내가 이 answer를 이렇게 썼어. 하얀색 answer, 노란색 answer, 빨간색 answer. 아까 밤하고 눈 얘기하듯이. 즉 얘는 자타동사 다 되는데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정부가 다음과 같은 비난에는 대응하지 않을 거다지. 그러면 타동사예요. 응답하다, 대응하다, 답장을 하다 이렇게 할 때는 타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 못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앞에 것만 가능한데 answer가 자동사로 쓰이면 전치사 써야 됩니다. 이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장하다, 응답하다, 대응하다 이런 거일 때만 타동사여서 전치사를 못 쓰는 거고요. 전치사를 쓰면 아예 다른 뜻의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answer for를 많이 할까요? 이거는 뭐뭐를 책임지다요. answer to를 쓰게 되면 뭐뭐에 해당하다, 일치하다요. to를 쓰면 뭐뭐에 해당하다, 일치하다라고. correspond to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타동사로 쓰여서 뭐 to나 about 뭐 이렇게 전치사 못 써요. 그죠? 목적어 와요. 이거 왜 써놨는지 잠깐 알려줄게요. 재미삼아 그냥.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얘가 이제 타동사로 쓰면 뒤에 이제 편지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답장하다, 대응하다, 응답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뜻이 뭐냐면 respond to의 뜻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answer to, answer for예요. respond 다 들어가 있지. 즉 respond이 answer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answer 혹시 나왔을 때 어휘 나오면 respond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휘까지 나올 것 같. 근데 correspond to는 나올 만합니다. 빈칸 한성 같은 경우. 여기서 나올 만한 어휘는 얘가 제일 가능성이 높죠. liable 책임. 얘 어차피 나온 거니까 해줄까요? be liable for 명사하면 뭐뭐를 책임지다야. 그런데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쉽게 뭐뭐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걸로 나온 것이 프로나하고 같이. 어휘는 중요하죠. 이런 게 써 있으니까 잠깐 뭐 5초면 되니까. 이런 건 어휘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문장. 네 번째 문장, resemble 들어가는 거, 별 2개. 예상 문제입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정말 단골로 출제하는 거예요. resemble은요, 타동사거든요. 일단. 3인방. 타동사야, 얘네. 목적어 당연히 와요. resemble, 닮다. cost, 비용이 들게 하다. lack, 부족하다야. 이 셋의 문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타동사입니다. 그럼 목적어죠? 두 번째, 타동사는 당연히 수동태가 돼야 되지만 쟤네는 안 되네요. BPP 안 되고요. 진행형도 안 됩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수동이 안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진행형과 수동태를 못 쓰는, 그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휘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문법은 저랑 하면 다 그림이에요. 제가 다 그림 그려주고 앞에 뭐 오는지 뭐 안 되는지 X가 많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자꾸 그려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경고? 좀 그렇다. 무섭다. 출제자가 작정하고 나면 영어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문법이에요. 문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립니다. 왜? 대놓고 다음 중 정문 비문이라고 하는데 맞는 거 골라라, 틀리는 거 골라라. 그거 제일 어렵지 않아요? 1, 2, 3, 4 중에. 차라리 밑줄 치네 이렇게 하면 그 중에 생각이 나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원래. 독해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근데 뭐 이제 그렇게 아주 대놓고 무식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기본기만 갖추면 풀 수 있게 해줘요. 기본기만 갖추면 문법 풀게 해주는 직렬이 경찰직입니다. 그래서 경찰직은 내기 제일 쉬운 거, 전치사 문제는 잘 내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이런 거. 경찰직은 실제 그런 거 잘 내. 소방직 같은 경우도. 자, 일반 행정직은 조금 이제 정문, 비문까지 많이 나오고요. 다음 문장, 그래서 is resembling 안 되고요. 두 번째, resembled with 안 되고요. 전치사 안 되는 겁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resembles 세 번째가만 가능한 거예요. 수동태도 안 되는 거고요. 다음 거는요. 자, face 있죠. face. face는 일단 face는 타동사야. 타동사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뒤에 거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face도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를 한번 얘가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그거. 다른 책에는 없는 것들이 좀 많아요. 저랑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문법에 대해서. 이론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암기 과목처럼 이론으로 문법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이론만 갖고. 그래서 가끔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하면 저는 별로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삼형식 동사에 난 이런 원래 그 용어를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형식이, 박형식이요? 탤런트?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휘잖아. 어휘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단어의 쓰임을 나타내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능동. 테스형이요? 능동. 요새는 테스형이 유행인데, 그지?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능동, 그래서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럼 B라고 할게요. 이렇게도 쓰이지만, 이거 안 바꾸고 나서, 이렇게도 쓰입니다. A가 B에 직면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수동태라고 인식하지 마시고요. 얘는 형용사라고 보면 돼요. 위에 face는 동사로 보고. 그러니까 뭐뭐와 직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면한이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몇 개 더 해줄게요. 그럼 이제 A로 갈게. 그렇다고 내가 타동사라고 그랬죠? 이건 안 되는 거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로 A가 B에 반대하다. 얘도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된다는 얘기지. 뭐뭐에 반대하다. 바꾸지도 않고 똑같이 수동용으로 뜻은 똑같은 걸 뭐뭐에 반대하다. 뭔 말인지 알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나 더. 타동사니까 전치사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뭐 누구누구가 결혼하다. A가 B와 결혼하다. 이렇게 3인방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가이드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좀 더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동사 파트 찾으면 되지. 지금 하고 있는데 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예문 정리하고 아 요건 놓쳤네 없는 거네 이렇게 자기 공부하라고 내가 가이드 안내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모든 전치사 쓰면 안 되는 타동사를 다 쓰지는 않았다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뭔 말인지 알죠? 예? 다 써줘? 어? 아, 써주고 싶은데 Thank you for your help.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말이야. 집에 가서 알아서 해준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야. 아이 천만의 말씀을요. mention 타동사입니다. about 지우세요. 그 밑에 리브 삼각형 문법을 심플하게 합니다. 그 밑에 레프트 삼각형 리브 from은 안 되고 for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타동사 다 되는데 from은 못 쓰고요. for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동사고 이렇게 하면 자동사야.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리브라는 동사를 놓고 떠나다에 동사를 놓고 리브 from은 안 돼, for는 안 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뒤에는 대상어를 떠나는 겨. 어디를 떠나다 그럴 때는 from 못 쓰는 겨. 청주를 떠나다 리브 from이 리브 청주야. 리브 from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for를 쓰면 여러분 말로 어디를 향해 고고싱이요. 그러면 청주를 향해 가다 그러면 리브 for 청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청주를 떠나다 그러면 그냥 리브 청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심플하게 가라고. 리브 from은 안 되고 for만 돼. 그러면 거기 from은 틀린 거고 for는 맞는 거라고. 그 밑에 inhabit 삼각형 이미 그 안에 in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뒤에 in 못 쓰는 거야. 어디에 살다. 얘도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 8번은요. 자, 타동사로 쓰이는데 타동사가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목적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신이요. 주어가 한 동작이 주어 자신한테 와. 이때는 그냥 목적어 쓰면 안 되고 제기 목적어, 즉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어는 지가 동작을 가 하면 능동인데 가하는 동시에 자기도 당한 거라고. 자기가 동작을 가했으면서 당한 두 가지 동작이 다 되는 거야. 제기대명사는. 결론. 능동으로도 쓸 수 있고 결국 자신한테 동작을 가했다는 얘기는 자기를 주어로 놓고도 이렇게 타동사 oneself는 BPP로 바꿔 쓸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거 집에 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책 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두 번째부터 할게요. 컨선은 타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타동사 일단. 그러면 첫 번째는 컨선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안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컨선 oneself가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일단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론을 인식하는 게 좋다고. 타동사는 일단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oneself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컨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안 맞는 거라고. 타동사를 알고 있으면 되니까. 첫 번째 문장도 convince도
타동사라고. 그건 좀 이따 설명하려고 건너온 거고요. 그래서 concern 나오는 데는 뒤에 나오는 애가 정답이라고. concern himself about. 여기서는 이제 어휘까지도 돼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잠깐 하면요. 그럼 내가 이거 안 바꿔놔도 be concerned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쓰는 전치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about을 쓰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예요. in이나 with를 쓰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뭐에 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문장, accustom. 얘도 뭐뭐에 적응시키다라는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 그럼 앞에 거는 안 되잖아, 목적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뒤에 accustom oneself to가 되고요. 요거는 to 형광펜, 요건 to가 더 중요합니다. 요건 to the ing입니다. 여러분 to 플러스 ing는 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어제 내가 하프반에서도 to 플러스 ing 얘기를 했는데 원래 to 플러스 ing는 문장에서 많아 잘 안 보여? 그러면 원래 to 플러스 ing는 맞는 걸로 보라 그래서 틀린 걸로 보라 그래서 to 플러스 ing는 틀린 거예요 원래. 단 내가 외운 거 빼고. 그럼 to 플러스 ing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accustom oneself to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accustom oneself니까 be accustomed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뭐에 익숙하다란 뜻이야. 뭐뭐에 익숙하다. 어이 뭐 정리할 게 몇 개 해볼까요? 얘 어디서 온 말이야? 어디 나오면 전치사 뭐 쓰라 했어? 그렇지. 잘. 그래서 to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그래서 뒤에 ing 오는 거라고. 이때 주어는 당연히 사람이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habituate. 그 다음에 used. 요거 조심해야 돼. 이거 또 나와요. 문장 보다 보면. 이게 다 몸에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이 어휘 늘리는 거예요, 결국. 뒤에 이제 to 플러스 명사나 ing 되는 거고. 다음 거는요. sit은 타동사에 누구누구를 앉히다. 이렇게 하면 에이, 자기 자신을 앉힌 거 힘들어 죽겠네. 자기 자신을 앉힌 거지. 그럼 이거대로 가면 be seated인데 결국 자기 자신 자동사 되겠지. 그래서 한 단어로 쉬셔 그냥 이렇게. 그냥 앉다요, 앉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 첫 번째 건 안 되지. 목적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과거형만 안 되고 두 번째는 되고요. seated himself. 세 번째 거 되죠. was seated. 네 번째 거 안 됩니다. 수동으로 was seated 했는데 himself 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set은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 was set은 왜 안 되냐?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remain 다음에 sitting 쓸래, seated 쓸래. 이제 손으로 가려봐. 앞으로 제가 이제 분사 판별할 때 ing 쓸래, pp 쓸래는 손으로 가려서 목적어의 유무로 가리는 거예요. 뒤에 명사나 대명사 나왔나? 안 나오면 pp 쓰면 90% 맞습니다. 단 자동사인지만 조심하면 돼요. 자동사는 pp 안 됩니다. 예? 보호 자리에 자동사는 ing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seated 쓰는 거고요. 이제 convince 설명을 할게요. 그 convince 있는 문장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서 별 3개 예상 문제입니다. 문법 중요합니다. 자, 얘는 제기대명사로 일단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컨빈스하고 대표적인 인폼 둘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컨빈스는 확신시키다고요. 인폼은 알리다야. 알리다라고. 얘네들은요. 얘 말고도 딴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목적어가 와요. 여기 목적어요. 이 목적어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얘는. 사람 없으면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나오면 능동이고 없으면 수동이에요. 항상 영어는 타동사가. 그래서 컨빈스 인폼을 판단하는 요령은 손으로 가렸을 때 사람이 보이면 능동, 사람이 안 보이면 무조건 수동이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was convincing, was convinced 손으로 가려보세요. 뒤에 사람 보여 안 보여? 대절이 보이지? 예? 그럼 수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수동으로 써야 된다고. 잘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여기 보세요. 요거만 목적어야. 다른 건 목적으로 못 취한다고. 왜? 여러분, 물건을 확신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만 확신시킬 수 있는 거고. 인폼 알리다야. 물건한테 알려줘?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거라고. 근데 내용을 확신시키고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사람 건너뛰고 명사 나오면 어부 쓰면 되는 거고. 그걸 동사 파트에서 통지, 경고, 확신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절이 나오면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써. 그러면 어부 대선 돼? 안 돼. 영어에서 전치사 대선 99%가 다 틀린 거예요. 자, 인폼, 컨빈스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럼 왜 제기대명사 나오는 데다가 얘기를 했냐면 얘는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왜? 누구한테 확신시켰어? 자기 자신한테 확신시켰으니까 결론. 목적어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완셀프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수동으로 쓰는 거라고. 그러나 내용으로 가면 완셀프기 때문에 비컨빈스드랑 같다는 얘기. 왜? 자신한테 확신시켰으면 자기는 확신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놓은 거지. 잠깐 여기까지 확장을 했지만 원칙은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능동 수동을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그게 이제 10번으로 내려와 봐. 통고 알림 있죠? 예? 노티파이 삼각형. 자, 어휘 늘릴게. 여기 보세요. 어휘 늘려줄게. 얘네가 다 알리다, 이렇게. 얘도 목적어 사람 취하고 명사 나오면 어부, 절 나오면 대 쓰는 거. 냈다가 같은 뜻이에요. 알리다. 그럼 이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 왜 갸우뚱하냐면, 갸우뚱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중국 애들이 잘해요. 갸우뚱. 갸우뚱. 왜 갸우뚱하냐면, 어드바이스가 왜 저기 있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충고하다인데 내가 충고하다라 했어요? 인포머와 같은 뜻이 되니까 알리다. 밤하고 눈 얘기 안 해도 되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충고하다는 또 다른 구조야. 여기 있는 어드바이스는 사람 목적어 건너뛰고 어부나 대시 나오면 통지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충고하다, 어드바이스. 즉 바로 뒤에 동명사가 온다더니 바로 뒤에 대절, 요구 제한 명령형 동사라 슈드 생략하고 원형 오는 구조, 목적어 건너뛰고 투부정사 올 때는 어드바이스가 충고하다야. 왼쪽에 있는 애는 알리다란 뜻이야. 어드바이스는 다른 겁니다. 이거 영작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까지 구분해서 알아두는 건.
자, 10번으로 내려와서요. notified 삼각형. 뒤에 of 형광펜. 안 맞지?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 오면 안 되지? that을 써야지. 형광펜 지우고 that 이렇게 하면 돼. informed 삼각형. that 동그라미. of 지우고. 전치사 that이 안 된다니까? 전치사 that은 안 됩니다. 그 밑에 agree to that 동그라미. to 지우고. 전치사 that 안 됩니다. 그 밑에 there is a good chance of that 동그라미. of 지우고. 전치사 that 안 됩니다. 그 밑에 despite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that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despite that 다 지워. despite that 다 지우고 do로 바꾸라고. 비록 뭐뭐이지만 주어 동사 있을 땐. 전치사 that 안 된다는 연습하는 게 because of 전치사입니다. of만 지워봐. 그럼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맞는 게 뭐뭐이기 때문에 of만 지우세요. 자, 그렇다면 전치사 대시 100%는 아니라 그랬지. 되는 애도 있어야. 바로 누구냐면 인대시입니다. 이것도 뜻이 맞아야 됩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비교 관점이라고 하는데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거예요. 요 뜻까지 맞아야 인대시 성립되는 거. 주어 동사 왔을 때 이렇게. 자, 하나가 더 있는데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 돼도 돼. 왜? 지금부터 소개해주는 애가 전치사였나? 아이, 차라리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쩌면. 근데 뭐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but except save 뭐뭐해도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얘는 that 올 수 있어요. 여기 봐,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 알았어? 한국말로 점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전치사 대시 되는데 두 개면 딱 되는 게 두 개, 두 종류만. 자, 9번으로 올라갑니다. to sell 슬랩 from selling 슬랩. 앞에 prohibit 삼각형. 금지하다. from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금지는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to는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발음을 해봐도. 그지? from 쓰는 게. 그래서 금지 방해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from만 이제 쓰는 거. 두 번째 kept 삼각형. 요거 이제 만약에 진짜 출제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목으로 금지 방해 동사니까 여러분은 뒤에 프로마인지 고를 거라고. 틀린 건 아니야. 프로마인지 고르라고 빨리. 막다 이런 거니까. 뒤에 프로마인지 골랐어? 캡트 때문에? 그런데 출제자가 이거 냅니다. 예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요렇게 ing도 되고 프로마인지도 됩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문장의 의미까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됩니다. 구조상으로. 이건 목적 부호가 되는 거고 이건 부사구가 돼서 완전 타동사로 가버린 거라고. 요거는 목적어의 상태를 계속 나타내는 거야. 계속 뭐뭐하게 하다. 뭐 예를 들면 he kept me waiting. 그가 날 계속 기다리게 했다는 거야. 계속 뭐뭐하게 하다. 이건 계속 뭐뭐하게 하다. 위에 건. 이건 못하게 막다, 금지하다 이런 거예요. 밑에 거는 프로마인드. 알겠어요? 그거 구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따로 잘 메모해 놓으셔야 나중에 킵을 중심으로 출제를 했을 때 맞춰내면 되는 거라고. 야, 어제 진짜 눈
신나게 오더만 뭐. 나 집이 시골이거든. 여기 청주에서 서북 쪽으로 29.7km 떨어진 진천이라는 데요. 근데 어제는 갑자기 눈이 왔기 때문에 차가 그 바퀴를 저기를 대비를 못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 오창 조금 지나서 문백 지나서 그러더라고. 중간에 내릴 사람 있냐고 진천 가는데 없어. 그래서 큰 길 새로 난 데 있지. 글리 쭉 되게 빨리 가나. 글리 갔다니까. 거기 사석이라는데 큰 언덕 넘어가야 되거든. 옛날에 지금이야 도로가 좋아져서 나 옛날에는 거기 내려서 걸어갔다니까. 차는 못 올라가서. 그래서 막 1시간 넘어서 집에 가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 뭐. 어제 그 생각나더라고. 자, 세 번째 문장. was dissuaded 밑줄 오른쪽에 dissuaded도 금지 방해 동사인데 수동으로 쓰였어. 그래도 from ing는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to를 from do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밑에 forbid 형광펜 다 같이 금지 동사지만 forbid는 여기 보세요. 얘는 금지하다는데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구조예요. 얘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온다고. 그럼 수동으로 쓰여도 투부정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from entering을 to enter로 바꾸셔야 됩니다. (11번) 사형식 수여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완전타동사.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혹시 나랑 안 하고 혼자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책 갖고 공부하다가 문제풀이만 해서 나를 만난 경우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 배운 대로 용어를 쓴 거고, 저는 항상 어휘 위주로 갑니다. 저랑 공부한 사람도 내가 이 11번을 이렇게 했어요. explain형 동사. 여기 보세요. 이제 설명 잠깐 드리고 그거 예문 봐줄게요. 이제 동사 중심으로 가는 거 항상. 아까 keep처럼, 아이고, 지웠네. 지금부터 소개해주는 동사는 그냥 대표 동사가 explain인데, 얘는 우리말로 옮기면 설명해 주다야. 그럼 주다는 문법으로 가면 뭔가 수요동사 같아. 그래서, 명사, 나란히 쓸래? A에게 B를.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 수요동사는요, 영어권에서 얼라들이 쓰는 게요. 애기들이 쓰는 말이라고. 애기들이 쉬운 말 쓴다고. 그래서 수요동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철자가 5개를 안 넘어요. give, tell, show, buy, make가 거의 4-5, 철자 5개 넘는 게 그닥 많지 않아. 뭐 promise? 물론 쉽잖아 대신. 애들이 쓰는 말이라고. 어른들이 쓰는 말은 좀 어원도 있고 복잡하다고. 얘는 철자가 벌써 7개야. 그러니까 수요동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얘는 목적어를 딱 하나만 취할 수 있어. 그것도 명사가 왔을 때 무엇 을에 해당하는 애만 목적어로 쓰는 거야. 무엇 을에. 을로 해석이 되는 애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누구누구에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글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여기 봐. 문장은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얘는 오로지 완전 타동사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다 끝났지. 그러면 문장 다 끝나고 뒤에다가 누구누구에게라는 사람 명사를 하나 더 쓰고 싶어. 문장 다 끝났는데 명사가 하나 더 등장하면 써야 되는 애는 전치사야. 부사 형성을 시키란 얘기예요. 목적어까지 이미 문장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럼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애는 to라고. 그래서 to 플러스 사람을 뒤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explain형 동사는. 그런데 항상 목적어가 달랑 명사 마냥 짧지만은 않아. 길을 수도 있어. 어떻게 길어지냐면 절이나 구를 통해서 이렇게 목적어가
을에 해당하는 애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어. 길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쓰죠? 그래? 뒤에다 한번 보내볼까? 투 플러스 사람을 이렇게 썼어. 자, 이건 부사라 그랬지, 부사. 안 돼. 일단 안 돼.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뭐냐면 의미야. 첫 번째는. 왜 의미냐면 여기다 누구누구에게를 여기다 써버리면 요것처럼 써버리면 이 누구누구에게는 여기 있는 explain하고 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나오는 주어 동사에 누구누구에게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의미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여기다 못 쓰는 거고. 두 번째, 타동사가 목적어를 끌고 왔을 때 목적어가 길어지면 부사는 목적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투 플러스 사람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거에 explain형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예문으로 다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explain 삼각형. 그 뒤에 that부터 they까지 쫙 밑줄. 목적어가 길었지? 그러면 to 플러스 사람을 explain 뒤에다 쓰는 거야. 그럼 to가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수요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오는 to에서 쓰는 거고 to us를 쓰는 거고 그 밑에 suggest 삼각형. 나에게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했다. 첫 번째 끝에 me on idea? 안 되고요. to me on idea? 이것도 안 되고요. on idea to me 얘만 되는 거예요. 예문 보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 밑에 explain 앞문장이 맞는 거야? 뒷문장이 맞는 거야? 앞문장이 맞는 거죠. to me가 뒤에가 있으니까. 다음 여기 보세요. 별거 아니야. introduce. 내가 소개해 줄게. to you 동그라미. 너에게 나의 아내와 내 자식 새끼들을 뒤로 보내세요. 틀린 거라고. to 플러스 you, to you를 kids 뒤로 보내라고. 명사만 올 때는 to 플러스 사람은 뒤로 보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 가운데 건 이따 하고요. 마지막. explain. how부터 it까지 밑줄. 목적어 표시. me 앞에다 to만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said me는 여기 보세요. 다른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말하다를 한번 정리해 줘 볼게요. 말하다 4개. 여기다 간단히 해볼게요. 말하다가 로 끝나는 말하다는 자동사야. 일반적으로. 자동사란 얘기는 혹시 목적어를 취하면 to나 with, of 이런 걸 쓰는 겨. 걔가 에이, 처음부터 쓸 걸 K자 먼저 써놔가지고 그냥 스피크. 토크는 자동사야. 혹시라도 그냥 혼자 써도 되는데 목적어 끌고 나오면 뭐뭐를 이야기하다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말 걸다 그러면 to나 with. 내용을 얘기할 때는 of 쓰면 돼요. 전치사 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때는 얘가 자동사 이렇게 말하다. 둘이 자동사라고. say하고 tell에 말하다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야. 그래서 목적어가 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딱 단순하게 구분하라고. 목적어가 오는데 say는 사람을 목적어로 못 취해. 반대로 tell은 사람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고. 그 뒤에 더 확장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say하고 tell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오느냐 못 오느냐. 그거 따지면 나중에 말하다라는 동사는 구분하기가 좋다고. 일단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 예문 보세요. 세드 삼각형. 어떻게 고칠지 몰라도 돼. 미 동그라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이디에 능동으로 썼을 때 세이디에 사람을 목적으로 못 취한다니까. 왜냐면 세이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내용이 아니잖아. 그럼 그걸 맞게 고치려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를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얘를 재수없어 세이. 재수없는 세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요동사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말하다로다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저 왼쪽보다는. 알겠어요? 예. 자, 다음 설명이 되냐고. 이거 잘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밤하고 눈 얘기. 그럼 용법이 바뀌는 애도 있어요. 에이, 자동사라며요. 아니, 밤하고 눈이라니까? 타동사들, 언어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애는 또 스피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스피크는 타동사로 확 바뀌는 거야. 언어를 이야기할 때는. 다음. 기출문제. 사람들이 이거 깜짝 놀랐거든. 얘가 뭘로 쓰였냐면, 내가 쓸게. 설득하다로 쓰였어요. 토크는 자동사지만 완전 바뀌면 타동사로 쓰여서 뒤에 아웃오브나 인투가 나오면 이때 토크는 설득하다가 되는 거예요. 즉 아웃오브로 쓰면 목적어가 이런 걸 못하게 설득시키다, 이건 하도록 설득시키다. 인투는. 그러니까 이건 단념시키는 거고 이건 진짜 설득하는 거지. 하도록. 이해됐습니까? 네? 못하게 단념, 하도록 설득. 토크에 이런 뜻이 있다고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영작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말하다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항상 동사 위주로 문법을 끌고 가는 게 낫지, 이론으로 접근해서는 자꾸 틀리는 거라고. 그래서 12번 별 3개 중요합니다. 올해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예요. thank, appreciate 둘 다 감사하다인데 thank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고요. appreciate는 사물이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 잠깐 할게요. 다 고마웠는데 목적어의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미 동그라미 thank. 두 번째 문장 it 동그라미 appreciate. 그 밑에 문장 여기 보세요. 한국말로는 일단 뜻이 같아요. 훔치다. 그런데 재미삼아 하세요. 요건 털다야. 요건 털다야, 털다. 얜 훔쳐가다야. 그러면 털으려면 이 목적어는 갖고 가, 못 갖고 가? 못 갖고 가는 거야. 은행 털어야지. 은행 못 갖고 가는 겨. 그래서 얘가 구분하느냐고. 훔쳐가다라고 그랬잖아. 결론. 얘는 목적어가 사람이나
장소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는 B라고 할게요. 요걸 이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 뒤에 확장은 나중 얘기야. 목적의 성질만 파악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톨슬레, 랍슬레, 더 트래블러 형광펜. 그럼 목적어가 칠판 봐. 형광펜 칠에 뻘거네요, 노라네요. 여행자니까 뻘거네지, 랍 써야지. 근데 정보 확장을 더하면 어부가 나오는 거예요. 어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게 A에게서 B를 훔쳐가다. 요걸 여러분이 이제 문법에서는 제거, 박탈 동사 중에 하나로 배우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스틸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틸은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굳이 더 쓴다면 from까지 쓰고 A를 여기다 쓰면 돼요. 조금 힘들어도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쭉 할게. 왜? 동사에서 끝내야 되거든. 중간에 끊기면 한 페이지 조금 더 남았어. 이런 것도 공부하는 연습이요. 가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물론 일요일 날 특강이나 수업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끔 토요일 날 밤새는 연습도 해보는 게 공부. 밀린 거. 일요일 날은 잘 수 있잖아. 스케줄이 없다면. 그것도 자기하고 늘 싸움을 해보는 거. 저는 그랬어요, 진짜. 정말 밤새는 연습을 하는 거. 아침 5시, 6시까지. 그러고 잠깐 이렇게 우유나 빵하고 먹고 자고 오전에 자고 일어나서 그걸 주말마다 하면 의외로 평소에도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진짜 되니까 해보라고. 자, 그 밑에 he 빨간색으로 삼각형 was stolen 밑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주어가 사람이고 수동태로 쓰였다는 얘기는 얘만 가능한 거죠. 얘가 주어로 가야 수동태가 된 거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스톨런이 아니라 랍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나오잖아, 뒤에. 그 스톨런을 랍트로 바꾸라고. 틀린 문장이라고요. 자, 다음 문장. 호프냐, 원트냐, 서제스트냐, 라이크냐, 유, 어머나, 뭐야? 유 목적어 표시. to stay 형광펜. 그냥 간단히 해보자, 이것도 내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 참 세상 불공평해, 이런 거예요. want나 like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되는데 같은 뜻을 갖고 있어도 hope는 안 됩니다. hope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안 되는 거라고. 될 것 같은데 그럼 굳이 누가 뭐뭐 하길 희망하다면 절로만 가능한 게. 그 다음에 demand 요구하다 안 됩니다. require나 ask 요구, 얘는 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같은 요구하다의 뜻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라고. 제안하다 proper suggest 안 됩니다. 텔은 되는데요.
아까 say는 사람을 목적으로 못 취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투부정사는 안 되는 거라고. 같은 말하다여도. insist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hope X want는 통과, suggest X, like 통과. 그 밑에 demanded 삼각형, 미목적어 표시 to tell 밑줄. 안 됩니다. 그래서 demanded를 required나 asked로 바꿔놔야 될 거예요. 자, 요거 적중했던 문제죠. 랜드 바로우, 바로우 랜드. 어제 하프 모의고사 수업할 때도 잠깐 설명하긴 했었는데, 랜드는 수요동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빌려주다야, 랜드는. 바로우는 빌리다야. 그것도 정리 잠깐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나란히 쓸 수 있어. A에게 B를 빌려주다야. 그리고 자리 바꿔서 이렇게 써도 돼. A에게 B를 빌려주다라는 수요동사라고. 빌려주다. borrow는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야. X로부터 Y를 빌리다야. 한국말 때문에 내는 거야. 실제 이런 건. 그러니까 얘는 문법으로 따지면 수요동사로 주로 쓰이고 얘는 타동사로만 쓰인다고 보면 돼. 이렇게. 그거 구분하면. 이거 처음에 나왔던 거잖아요. 기출문제죠. 자, 그래서 바로 쓸래 랜드 쓸래 첫 번째 거 미동물 빼기, 썸머니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가 덩어리가 나란히 두 개 오는 애 랜드밖에 안 되는 게.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이런 거고. 그 옆으로 가서 저 뒤에 from you 동그라미. 나 너한테서 돈 좀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거든. 거긴 바로. 알겠어요? 그 밑에 미 형광펜. say 안 됩니다. 그 다음 저 뒤에 투미 동그라미. 저 오른쪽으로 와서 좀 어렵게 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뒤로 돌려놔. 일단 굿바이 뒤로. 거기다 있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say goodbye예요. say goodbye라고. 자, 13번. 여기 있다. 여기다 해야 되겠다. 원래 수요동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애들은 아니야. 얘는 원래 출신 성분이 목적어 있다는 얘기는 타동사야.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야. 나란히 두 개도 취했다가 타동사도 취했다가 나는 다 돼. 이런 거라고. 그럼 타동사는 목적어가 하나니까 굳이 똑같은 의미로 가려면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전치사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수요동사들은 이때 to, for, of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일단.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면서 글쎄 가르치는 사람마다 틀릴 텐데 야 to가 제일 많어. to가 제일 많어? 아니 내 얘기는 아니야.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for 외워. of는 ask밖에 없어. 이런 거라고. 저는 이제 원칙대로 갈게요. to는 직접 전달입니다. 직접 전달이라고. 그래서 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세게 등장하는 애들은 다 to 쓰는 겨. for는요, 이걸 이제 유식하면 의도된 수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줘야 될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이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로 수고, 노력,
배려를 나타내는 말로 원래 얘네들은 준다라는 의미는 없었는데 이 구조가 되는 바람에 주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눈앞에서 주는 행위는 안 일어나고요. 잠깐 저쪽 가서 샤브작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거야. 만들어 주다 갔다 와야 돼. 사다 주다 갔다 와야 돼. 구해다 주다 얻어다 주다 찾아 주다 골라 주다 이런 거라고 다. 그리고 어부는 유식한 말로 하면 수요동사는 주는 거죠. 이 어부의 성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수요동사는 주는 거지만 이 어부를 쓰는 수요동사는 주어 입장에서 줬지만 받아낼 게 있으면 어부 쓰는 거예요. 질문에서 에스크 그러면 답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어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거 박탈도 뭔가 받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부 쓰는 거 제거 박탈도. 그래서 자기가 뺏어 갖고 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더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이 책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1번 첫 번째 퍼슬렛 투슬렛 왼쪽에 기부 삼각형 투스고요. 눈앞에서 주는 거니까요. 그 옆에 밑에 보트 삼각형 사다 주는 건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퍼스는 거. 그 밑에 에스크트 삼각형 얘는 어부 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애는 수요동사는 아니고요. 참고로 요구하다는 require라는 동사는요. 따로 좀 알려드릴게요. 수요동사는 아니고요. 항상 ask랑 똑같이 요구하다지만 항상 이렇게만 쓰이는 애. A에게 B를 요구하다. require B of A로만 쓰이는 애. 이거 가끔 빈칸한성으로 나옵니다. 수요동사는 아닙니다. 저렇게만 써야 된다고. 수요동사 아니야. 나란히는 못 쓰는 애라고. ask랑은 다른 거야. 그래서 거기다 내가 부연 설명하려고 예문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 of 쓰면 돼. 거기 be required니까. 자, 여기서 두를 해볼까? 두? 별 두 개 치라고. 두. 거기 없으니까 설명할 거예요. 필기해 줄 거라고. 수요동사에게다가 왜 갑자기 두를 쓰냐고? 수요동사 두요. 두는 쓰임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완전자동사도 나왔었잖아. 그죠? 좋다, 충분하다, 만족한, will과 함께 같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아까. 노란색 수요동사 두는요. 간접 목적어라고 할게. 그냥 A라고 할게. 그냥 A. 그리고 이 뒤에 이거 하기 싫은데. 부러졌다. 분필 다 쏟다. 어제 쓰던 거 있었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올 때 여기 오는 애가 정해져 있습니다. A에게 굿, 이익이 되다, 함이 나타내지, 해가 되다. 저거 기부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건 두밖에 안 되는 겨. 못 바꿨어 아무것도. 오로지 두만 직접 목적어의 굿, 함, 데미즈만 가능한 거야. A에게 굿, 이익이 되다. 얘는 to 쓰는 게 종류는 기부 동사랑 똑같이 to를 쓰지만 저 굿, 함, damage가 나왔을 때 저거를 기부로 바꿨으면 큰일 납니다. to만 저렇게 쓰이는 거야. 굿, 함, damage랑 같이 다니는 거라고. 뜻은 굿을 쓰면 이익이 되다. 함, damage 쓰면 해가 되다야. 됐어요? 다음.
빨간색 수요동사 do는 직접 목적어에 a favor가 나와요. A에게 베풀어주다, 베풀어주다, 호의 또는 부탁을 들어주다는 거. A의 부탁을 들어주다, A에게 호의를 베풀다. 얘는 뭐 쓰냐면, 여러분, 베풀어주고, 이런 거는 요거지, 다. 수고, 노력, 배려해주는 거잖아요. for 쓰는 게 그래서. 참고로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 어차피 총정리 한다고 보면 되고, 문제풀이반이지만, 원래 문제만 확 풀고 넘어갈까 하다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혹시 있을까 봐서 그 오차를 좀 메우라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자, 14번.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동사. 이걸 일반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뭐라고 알려줬냐면 절대 수요 동사를 알려준 거예요. 절대. 여기 보세요. 요거 안 지웠지롱. 뭐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가 아니라 왜 절대 수요 동사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소개해주는 절대 수요 동사란 얘기 타동사로도 쓰여. 타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목적어 하나만 이렇게 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소개해주는 동사는. 근데 위에든 밑에든 자리를 바꾸고 전치사를 쓰든 여기는 노란색은 덩어리가 몇 개야? 하나지. 여기는 덩어리가 두 개지. 나란히 썼든 제대로 썼든 덩어리가 두 개일 때는 이런 거야. 하나만 나오면 상관이 없어 얘네들은. 지금부터 소개해주는 애들은. 덩어리가 두 개일 때는 이거 절대 안 되고 요 순서만 가능한 거야. 목적어 하나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덩어리가 두 개일 때는 못 바꿔 쓴다는 얘기야. 나란히 두 개만 가능한 거야. A에게 B를 요 순서만. 걔네들이 and cost, save, forgive입니다. 네 개만 알아두시면 돼. 이걸 절대 수요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덩어리가 두 개 나란히 왔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14번에 코스트 형광펜. 앞에 거만 가능한 거. 유 동그라미, 라서 부머니 동그라미. 뒤에 건 안 됩니다. 그 밑에 앞문장, 뒷문장, 앞문장만 가능한 거예요. MB 형광펜 앞문장에. 유 동그라미, Your success 동그라미. 요거만 가능한 게 너의 성공 부럽다 이거지. 바꿔서 전치사 안 되는 거야 절대. 그 네 가지 동사고요. 15번 아까 했고요. said. 그 밑에 it 형광펜 가목적어라고 합니다. 뒤에 to get 형광펜 진목적어입니다. 이렇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만 와야 돼요. 가운데는 목적보호. 그렇게 품사 알면 돼요. 세 번째는 people 나오는데 별 2개. think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 형용사 명사 다 취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think of 목적어 하면 이 뒤에는 반드시 as 꼭 써야 됩니다.
as 형용사 명사 써야 돼. 어부가 있느냐에 따라 as가 나오는, 거꾸로 얘기하면 as가 나오면 think 혼자 못 쓰입니다. 어부랑 꼭 같이 다녀야 되는 거. 두 가지 역할론이야. 그래서 think 쓸래, think of 쓸래, 오른쪽에 as 형광펜. think of만 되는 거예요. as가 없으면 그냥 think고.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as랑 꼭 같이 다니는 애 중에 look on, look upon이 있고요. 뜻은 똑같습니다. regard 있고요. 얘네는 목적어를 뭐뭐로 간주하다. 목적어를, 이거 A라고 그럴까? A를 B로 간주하다는 거야. regard, think of, look on, look upon, A as B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더 하면, 물론 얘 때문에 별표하려고 그런 건데, 그냥 얘도 알아두시고요. 이건 시험에 서너 번 나온 거 되게 중요해요. report to AS입니다. 능동수동할 때 잘 나옵니다. A를 B로 언급하다, report to ASB. 제 문법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애예요. (16번) work to work, working, work to, encourage 삼각형.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옵니다. to work만 됩니다. 즉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애들 연습하는 게 그 밑에 false 삼각형. 얘도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만 옵니다. to appoint. 그 밑에 문제 I used to love watching. watching의 watch만 형광펜. 자, 말로 잠깐 할게요. 이건 안 쓸게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 능동일 땐 원형이나 ing도 되고요. 수동일 땐 pp입니다. 자, 능동, 수동 구분하는 요령. 일단 to 들어오는 빼세요. to 부정사는 안 되고요. 자, 들어 원형 쓸래, 들런, pp 쓸래. 손으로 가려봐. 뒤에 명사 보여 안 보여? 보이면 능동, 원형 쓰는 거예요. 그럼 ing도 돼, drawing. 원형도 되고 ing도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made 형광펜. 들어 바로 밑에 들어. make have는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얘는 목적어 다음에 능동일 땐 원형, 수동일 땐 pp 쓰는 거야. 그러면 to도는 빼고 ing도 빼고 원형만 되네. pp도 없네. 알겠어요? 쉽게 낸 거라고. 그 밑에 문장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have도 사역동사, let도 사역동사, made도 사역동사야. 그래서 all the windows 목적어 다음에 shake 원형 왔어. 구조상으로는 다 됩니다. 그런데 지진이 창문 전부 shake 해버렸지. 요거는 강제적인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래서 make 쓰는 거예요. 강제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make 쓰는 거고요. let은 허락이야. let은 허락이라고. have는 부탁입니다. have는 부탁이라고. 지진이 부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 또 창문 흔들리라고 허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make입니다. 거기서. 자, 그 밑에 left 삼각형. live도 목적어 다음에 ing, pp 다 되는데요. wait은 자동사기 때문에 ing만 가능한 거예요. pp는 안 됩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도 되긴 되는데 뜻이 다릅니다. 잠깐 해볼까? (3인방만) 하자 그냥.
live, keep, find 목적어, 형용사도 되고 ing, pp 다 되는 거예요. ing는 능동이고 pp는 수동이에요. 역시 목적어 유무로 가는 게 제일 좋고 단 자동사는 pp 안 됩니다. 주격보어든 목적보어든 자동사는 pp로 못 온다고 수동 개념은. 굳이 의미까지 구분한다면 이 구조일 때 live는 뭐뭐인 채로 두다야. 목적어를 이런 상태인 뭐뭐인 채로 두다야. keep은 계속 뭐뭐 하게 하다. 계속 뭐뭐 하게 하다. find는 뭐뭐인 걸로 여기다 생각하다 알다 이런 거예요. 뭐 뜻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구조만 잘 따지면 돼. 문법이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밖에 기다리게 했다 이런 거라서 waiting인데 waited는 왜 안 되냐면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색깔이 바뀌었지. 리브가 투부정사도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투부정사를 쓰느냐? 의미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잘 들으세요. 노란색 리브로 가면 목적어 투부정사 하도록 여기서 리브는 허락하다야. 리브는 허락하다라고. 그럼 우리를 밖에 기다리라고 허락하는 말이 어디 있어? 그죠? 기다리게 하는 거지 상태가. 그래서 ing만 다는 거예요. I'm really sorry. 아우 정말 미안하구만. 오래 기다리게 해가지고 kept 삼각형. 유 목적어 표시. 얘도 ing만 가능합니다. 그 밑에 catch 형광펜. catch는 목적어 다음에 ing입니다. 목적어가 ing 하는 거를 잡아내다 이런 거예요. 목적어가 ing 하는 걸 잡아내다. 왜냐면 catch는 고 동작 진행 상황일 때 캐치하는 거기 때문에 ing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행범 잡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ing만 가능한 거라고. 만일 사람들이 너 어린애한테 술 파는 거 적발하게 되면 너 엄마 실직당이야 이런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셀링만 가능한 겁니다. 자, 1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거꾸로 갑니다. 17번의 마지막 맷 삼각형. 잘 들으세요. 다른 사역동사 have랑 make랑 틀리게 let은 목적어 다음에 능동일 때 원형이지만 수동일 땐 반드시 BPP를 꼭 쓰셔야 됩니다. 다른 사역하고 틀립니다. 얘는 반드시 BPP를 꼭 쓰셔야 돼요. 거기 가로친 애들 다 손으로 하려봐. 뒤에 명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수동이고 정답은 맨 끝에 before 같은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B를 원형 상태로 꼭 써주셔야 돼요. BPP라고. 나는 이 치욕을 잊지 않을 거야 이런 거라고 절대. 그 밑에 keep 삼각형. 미 목적어 표시. inform에 해당하는 애들 다 손으로 하려봐. 명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PP 맨 끝에 거 informed 금방 설명한 거. 그 위에 made 삼각형. the audience 목적어 표시. fascinate 관련된 애 다 손으로 하려봐. 명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PP. 그리고요. 여기서 fascinate는 또 어떤 거냐면 감정, 심리 상태예요. 감정, 심리 동사가 사람하고 관련 있으면 ing고 사물은 사람하고 관련 있으면 ed고 사물은 ing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audience가 청중이기 때문에 fascinated로 한 거야. 목적어 유무로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그 위에 wanted 형광펜. 아까 want를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뭐 책을 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의도동사라고도 하고 다른 책에서는 유도동사라고도 해요. 동작을 끌어내는 건데 그냥 저는 그냥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애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에 아까 써준 몇 개 이 책 보고 확인하셔도 돼요. 투부정사 오는 애들 중에
이렇게 쓰면 능동관계고요. 수동일 땐 투부정사 와야 되니까 투비pp 쓰는 거예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애들이 능동일 땐 그냥 투부정사 쓰면 되고요. 수동일 땐 투비pp 쓰면 돼요. 한 20 몇 개 돼. 한 20, 아무튼 개수는 안 쉬어봤는데 원트부터 모티베이트까지 있을 거라고. 저랑 한 사람들은 동사편에 그 55쪽인가 57쪽에 있을 거고, 저랑 안 하고 오늘 문제풀이만 하시는 분들은 동사 찾으면 이런 구조에 이거 나온다고. 이 동사들 중에 뭐뭐 하길 원하다, want, would like, 명령하다, order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얘네는 당연히 능동관계일 땐 투부정사 씁니다. 수동일 땐 투비pp 써요. 그럼 똑같지? 왼쪽하고 똑같잖아요. 왜 써놨냐면 생략하고 pp만도 가능해요. 투비pp, pp 다 되는 애들이에요. want, would like, order만. 딴 애들은 안 되고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구조들 중에 요 want, would like, order는 조심해서 알아두라고. 자, 더 리포트 목적어 표시. 타이프 가로친 애들 다 손으로 하려봐요. 뒤에 명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수동으로 가는 건데, 더블 스페이스가 뭐냐면 뭐 그 한 행씩 띄어서 타자치다에서 온 동사에다가 과거분사 붙인 거 부사적으로 쓰인 건데, 아무튼 그래서 타이핑 ing 안 되고요, to 타입 안 되고요, 맨 끝에 있는 to be typed 동그라미 to be 손으로 하려봐. 얘도 되는 게 뭐만 돼도 돼? typed만도 되는 거라고. 그럼 앞에 있는 typed 되는 거라고. 답 두 개라고. 조심하라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2시간여에 걸쳐서 동사를 끝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이론으로 가도 이거는 2주 내지 3주 걸리는 거예요. 동사만 하는데. 그걸 2시간에 마무리를 친 거고요. 정말 중요한 파트, 요걸 뒤집으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18번부터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23번까지. 알겠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마무리 할게요.